이번 시간에는 크기가 같은 분수, 즉 동치분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치분수란 분모와 분자가 다르지만 크기가 같은 분수를 말하는데요. 동치분수는 자연수와 달리 표현 방법이 다양합니다. 자연수 체계에서 특정 개수를 표현하는 수는 한 가지뿐입니다. 예를 들어 7개를 나타내는 수는 7밖에 없습니다. 반면 분수의 경우 원의 절반을 표현할 때 2분의 1이라 나타낼 수도 있지만 4분의 2, 6분의 3 등으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이 가능한 동치분수를 이해하면 약분과 통분이 가능하고 이는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교과서에서는 동치분수에 대한 이해가 5학년 2학기 4단원 약분과 통분에서 다루어지는데요. 다만 약분과 통분을 위한 동치분수에 대한 개념으로 학습하면 동치분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는 데 있어 한계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교과서의 약분과 통분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동치분수에 대한 개념 이해를 다시 한번 다른 방법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동치분수를 이해하는 방법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수의 성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5학년 2학기 4단원 약분과 통분에서 언급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분수의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모와 분자가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분모와 분자가 각각 0이 아닌 같은 수를 나누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됩니다. 예를 들면 3분의 2와 6분의 4는 같습니다. 왜냐하면 3분의 2는 분모와 분자의 2를 곱했을 때 6분의 4가 되기 때문입니다. 3분의 2와 6분의 4의 크기가 같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띠 모델을 이용하여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를 보시면 지의 슬기가 중기가 사용한 길이만큼 색띠를 자르는 활동이 있는데요. 지에는 색띠가 4칸으로 접혀 있고 슬기는 6칸으로 접혀 있습니다. 지혜와 슬기가 중기의 색띠에서 색칠한 부분과 길이가 같도록 하려면 지혜는 4칸 중 2칸을, 슬기는 6칸 중 3칸을 색칠하면 됩니다. 그러면 2분의 1과 4분의 2, 6분의 3의 크기가 같음을 알 수 있고 더불어 2분의 1의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되는 규칙을 알 수 있습니다. 즉 2분의 1에서 분모와 분자에 2씩 곱하면 4분의 2가 되고 분모와 분자에 3씩 곱하면 6분의 3이 되는데 이 세 분수가 같은 분수가 되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에 같은 수를 곱하면 크기가 같은 분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분수 성질을 알면 쉽게 동치분수를 구할 수 있고 2분의 1, 4분의 2, 그리고 6분의 3의 크기가 같음을 시각적인 모델을 이용하여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러나 한계점도 있습니다. 첫째, 분수의 성질에 대한 도구적, 기계적인 이해는 가능하지만 분수의 성질이 왜 성립하는지 이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둘째, 학생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서 두 양을 표현한다면 단위 1을 같게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두 양을 같은 양으로 그리기 어렵고 이로 인해 두 양이 같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셋째, 분수의 성질을 먼저 제시하여 분수의 분모와 분자의 0이 아닌 같은 수를 곱하는 활동에만 치우치다 보면 동치분수를 만들기 위해 곱하는 활동이 분할 과정이 아니라 양이 늘어가는 자연수의 배 개념으로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3분의 2는 전체 단위를 3등분해서 나온 단위 분수가 2개 있는 양이고 분모와 분자에 각각 2를 곱하는 과정 3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2는 전체 단위의 크기는 변하지 않지만 조각을 더 잘게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3 곱하기 2분의 2 곱하기 2는 나뉜 조각의 수는 늘어나지만 조각의 크기는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닌
분모와 분자의 곱만을 생각할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재기적 분할을 통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5학년 2학기 5단원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 단원에서 언급되어 있는 방법입니다. 재기적 분할은 영어로 recursive partitioning으로 반복, 되풀이하는 분할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스태프가 제시한 용어로 부분의 크기를 전체를 기준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각 부분을 다시 부분으로 분할하는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 3분의 2와 6분의 4를 재기적 분할을 통해 이해해 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단위를 1로 설정합니다. 분수량을 나타내기 위해 전체 단위가 필요한데 그 값이 1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3분의 2를 표현합니다. 3분의 2는 3분의 1의 2배이기 때문에 각 분할한 단위는 3분의 1이 됩니다. 다음은 각각의 3분의 1을 다시 2등분합니다. 그러면 전체 단위는 6등분이 되어 단위의 단위는 6분의 1이 됩니다. 즉 6분의 4는 3분의 2를 먼저 표현한 후 각각의 3분의 1을 다시 2등분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3분의 2라는 하나의 대상을 다시 재분할하여 나타낸 것이므로 6분의 4로 표현하여도 그 양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전체를 3등분으로 분할하고 각 분할 등분을 2등분으로 재분할하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수의 성질처럼 분모의 2배하고 분자의 2배하여 전체 단위가 2배가 되고 부분의 크기도 2배가 되는 상황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분모가 2등분되면 쪼개진 개수가 2배가 되어 분자도 2배가 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들은 분수 연산의 의미와 알고리즘에 대해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 학습할 분수의 곱셈, 나눗셈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에서 충분히 경험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동치분수는 분수의 곱셈, 나눗셈 뿐만 아니라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의 중요한 개념이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학습 방법은 먼저 분수에 대한 양감을 기릅니다. 예를 들어 2분의 1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 4분의 1이 전체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에 대한 감각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2분의 1과 4분의 2가 같음을 그림을 통해 확인하여 동치분수는 분수의 성질이 적용됨을 이해합니다. 재기적 분할 방법으로 동치분수를 표현하여 분수의 성질이 왜 적용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분수에 대한 양감을 길러 동치분수를 이해해야 이분모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원활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치분수의 중요성과 이해하는 방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셨나요? 쉬워 보여도 동치분수는 이분모 덧셈과 뺄셈에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제대로 알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